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유럽 한복판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1923년 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 손수레 가득 지폐를 끌고 가야 했던 나라. 아이들은 지폐를 블록처럼 쌓아놓았고 주부들은 장 보러 가기 전에 먼저 돈을 써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 돈의 가치가 절반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오늘 제가 던질 질문은 하나입니다. 만약 그 시절 비트코인이 존재했다면 어땠을까요?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돈이란 무엇인지, 왜 국가의 화폐는 실패하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볼 겁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으로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떠안았습니다. 당시 독일 GDP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독일 정부의 선택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냥 찍어냈습니다. 1921년 1달러에 90마르크였던 환율이 1922년엔 7,400마르크가 됩니다. 그리고 1923년 11월 1달러에 4조 2천억 마르크, 물가가 하루에 2배씩 올랐습니다. 아침에 1000마르크였던 커피가 저녁엔 2000마르크가 됐죠. 사람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뛰어가서 물건으로 바꿨습니다. 지폐를 하루라도 쥐고 있으면 손해였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신뢰의 붕괴입니다. 화폐는 그 자체로 가치를 갖지 않습니다. 화폐의 가치는 오직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이마르 시민들이 겪은 건 단순한 경제적 고통이 아니라 국가가 발행한 화폐에 대한 신뢰 자체의 붕괴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혼란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땅과 건물을 가진 사람들, 달러나 금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었습니다. 도시 외곽에서는 지폐를 아예 거부하고 물건과 식량을 직접 교환하는 경제가 자연스럽게 생각났습니다. 반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평생 저축한 예금이 휴지 조각이 된 중산층이었습니다. 국가화폐 시스템을 가장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었죠. 이 대목에서 경제학자 하이에크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는 저서 화폐의 비국가화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가가 화폐 발행을 독점하는 한 시민은 언제든 국가의 재정 실패에 희생될 수 있다고요. 바이마르의 중산층은 정확히 그 희생양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고 실험을 하나 해봅시다. 만약 1923년 독일의 비트코인이 존재했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첫 번째, 발행량의 문제입니다.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영원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부도, 어떤 중앙은행도 이 숫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코드에 새겨진 규칙이니까요. 바이마르 정부가 배상금을 메우기 위해 마르크를 무한정 찍어낼 수 있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두 번째, 국경의 문제입니다. 당시 독일 시민들이 금이나 달러를 국외로 가져가는 건 법으로 금지되거나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에는 물리적 형태가 없습니다. 12개의 단어, 시드 문구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세상 어디서든 자산을 꺼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몰수의 문제입니다. 당시 독일 정부는 시민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비트코인은 개인 키를 가진 사람 외에 그 누구도 그 자산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발행량 통제, 국경 초월, 몰수 불가. 바이마르의 시민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했던 세 가지를 비트코인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당연히 비트코인이 만능 해답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 단순한 결론입니다.
그냥 비트코인 맹신론자죠. 1923년 독일 시민 대부분은 비트코인을 쓸 인프라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없는 시대였으니까요. 비트코인 자체도 극심한 가격 변동성을 가집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90% 하락한다면 피난처로서 온전히 기능할 수 있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 화폐는 그냥 나 혼자 쓴다고 화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 전 국민, 전 세계인이 받아줘야 비로소 화폐가 됩니다. 바이마르의 빵집이 과연 비트코인을 받았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화폐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가치의 척도, 교환의 수단, 가치의 저장소. 바이마르의 마르코아는 셋 다 실패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교환 수단으로서는 아직 진화 중입니다. 바이마르의 초인플레이션은 단순한 경제사회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국가가 화폐를 통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가장 강렬한 교과서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든 건 2008년 금융위기 직후였습니다. 그가 최초의 블로그에 새겨놓은 메시지는 당시 은행, 구제금융을 비판하는 영국 신문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 반복의 고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류의 실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나눠주세요. 이상 크립토로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